첫 번째 경기 서울 삼성 대 부산 KC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은 토요일 홈경기에서 가스공사에 패했다. 110점 이상을 실점하는 등 수비가 무너진 경기였다. 데릭슨의 감기 이탈로 인해 웨인 로테이션이 불안했고 이정현과 최성모 등이 던진 3점 10개 중 9개가 실패한 것도 컸다. 이원석이 점차 출전 시간을 늘려가는 건 고무적이지만 강팀 상대로 꾸준한 경쟁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정현과 최성모가 코번을 잘 지원해야 한다. KCC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DB에 제역 전패했다. 버튼이 종료 20초 전 스텝백 3점을 성공하며 역전했는데 마지막 수비 포제션에서 오누아쿠의 골 및 침투를 저지하지 못했다. 이승현이 버튼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미드레인지 폭격으로 20점을 터뜨렸고 버튼이 분전했지만 허웅이 야투시도 4회에 그치는 등 상대의 수비에 슈팅 찬스를 잡지 못했다. 삼성의 승리를 본다. KCC는 버튼과 허웅, 이승현 등 경쟁력 있는 라인업이 있지만 허웅이 부상 여파로 풀핏의 몸 상태가 아니고 최준용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고 있다. 윌리엄스와 버튼을 상대할 코번이 골 밑에서 피지컬적인 우위를 확실하게 살리며 페인트 존 득점을 가져갈 것이고 이정현이 빅맨을 살리는 경기 운영을 할 삼성이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삼성생명 대 신한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주 토요일 원정 경기에서 2위를 달리던 우리은행을 잡고 공동 2위로 올라섰다. 배혜윤이 상대의 끈질긴 수비에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지만 키아나 스미스가 연달아 중요한 3점 5개를 터뜨리며 23점을 기록했고 조수아가 팀 내 최다인 7개의 리바운드와 함께 13점으로 활약했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경기에서 하나은행에 패했다. 전반 리드를 잡았지만 4쿼터 상대의 기세에 밀리며 역전을 허용했고 버저비터를 맞았다. 종료 6초 전 신지현이 골 밑에서 엔드원 플레이에 성공했지만 자유투를 놓친 것이 결정적이었다. 홍유순과 리카, 이경은과 신지현 등이 활약했는데 포워드진의 부진이 패인이었다. 때문에 이 경기에서 연패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승리를 본다. 신한도 최희샘이 돌아온 풀 전력으로 이번 원정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삼성의 상승세를 넘긴 어려워 보인다. 키아나 스미스와 조수아, 이해란 등 포지션에서 가장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선수들이 공수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고 김단비와 김아름 등 베테랑들의 수비 집중력도 빼어난 삼성생명이 홈에서 1승을 더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AC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인테르는 슈퍼컵 준결승에서 리그 선두인 아탈란타를 잡고 결승에 진출했다. 90분 내내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는데 후반 터진 둠프리스의 연속골이 결정적이었다. 풀타임을 소화하며 공격을 주도한 라우타로와 함께 측면 돌파에 나선 둠프리스가 중요한 골을 터뜨렸고 바렐라와 차라노글루가 중원을 안정적으로 지켜냈다. 바스토니를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도 안정적이기에 더비 라이벌 상대로 슈퍼컵 우승에 도전한다. 밀란은 유벤투스의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갔지만 후반 플리시치의 동점골 이후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하며 승리하고 결승에 올라왔다. 포파나와 베네세르가 나선 중원에서 유벤투스의 공세를 잘 막아냈고 부상에서 돌아온 플리시치의 활약도 좋았다. 하파엘 레앙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 플리시치의 복귀로 인해 라이벌 상대로 우승을 노린다. 인테르의 승리를 본다. 레앙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돌아온 플리시치와 함께 밀란도 모라타가 역습으로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그러나 바렐라와 미키타리안, 차라노글루 등 세리에를 넘어 전 세계 최고의 중원을 보유한 인테르가 보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이다. 티란과 라우타로의 확실한 마무리도 있을 인테르가 승리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릴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퀸즈파크 대 루턴타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퀸즈파크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와포드에 승리하고 순위를 끌어올렸다. 난적을 상대했기에 고전이 예상됐는데 마이클 프레이와 지미 던 등의 골이 나왔고 후반 상대의 공세를 잘 저지했다. 원정에서 다소 부진한 이번 시즌이지만 홈에서는 흐름이 좋은데 최근 프레스턴과 와포드를 연파하며 승점 3점 경기를 했다. 일리아스 체어와 스미스 등이 측면 돌파를 잘해주기에 기회가 나오고 있다. 루턴은 더비 카운티전 승리 이후 3연패를 당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뛴 팀으로 내심 다이렉트 승격을 노렸는데 하위권에서 치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 칼튼 모리스와 아데바요 등 챔피언십 레벨에서 최고 수준의 투톱을 보유했지만 중원의 지원이 부족하기에 좋은 위치에서 볼을 점유하지 못했고 수비 라인도 시즌 내내 기복을 보이고 있다. 퀸즈파크의 승리를 본다. 루턴은 역습 상황에서 아데바요가 문전 침투를 통해 기회를 노릴 것이다. 그러나 크라우스와 클락 등 중원의 공격 전개가 불안하기에 역습에서 쉽게 좋은 상황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잘하는 홈 경기 일정에서 홈의 이점을 누릴 것이고 체어와 프레이 등이 기회를 골로 연결할 퀸즈파크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노팅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은 최근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강등권을 탈출했다. 맨유와 레스터 등에 승리했고 황희찬의 원더골이 터진 토트넘 원정에서도 패하지 않았다.
2경기 연속골에 성공한 황희찬이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반등에 성공했고 쿠냐의 활약이 대단했다. 그러나 이 경기에는 악재가 있다. 입스위치전 이후 상대 스태프의 폭력을 가한 쿠냐가 리그 징계에 들어가며 결장하고 전 주장인 르미나는 전력 외 선수로 빠졌다. 노팅엄은 연승을 이어가며 리그 3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승격 시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도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했는데 이번 시즌은 큰 돈을 쓰지 않고도 챔스권 순위를 유지 중이다. 연승 기간 동안 내용도 좋았는데 빌라와 맨유, 토트넘 등을 모두 잡았고 3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했다. 리그 정상급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보여주는 크리스 우드가 직전 에버튼 원정 결승골을 비롯해 11골로 잘해주고 있고 미렌코비치의 수비 존재감이 엄청나다. 접전을 본다. 울버햄튼은 노팅엄 상대로도 최근의 분위기를 이어가며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라르센과 황희찬, 게데스 등이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으로 기회를 만들 것이다. 단, 팀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수인 쿠냐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다. 예이치가 중원에서 최종 수비를 보호하며 홈팀의 공세를 막아낼 노팅엄이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